이제 학력평가입니다. 오늘 학력평가 받았어요. 어제 받죠, 어제. 그래서 선생님도 지난주에 얘기를 못한 게 선생님이 요즘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어저께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니까 한 12시 됐더라고. Q&A 받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그 다음 날이 바른 거야. 하루라도 더 있으면. 근데 그 다음 날까지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라고 했는데 했어. 가져왔어. 애기들 같이 보자. 자, 충격적입니다. 성과 사랑의 오답률 1위입니다. 근데 여기도 되게 많을걸? 성과 사랑이 자유주의 보수주의 나왔는데 오답률이 77.7%로 오답률 1위. 자연윤리가 오답률 2위인데 자연윤리 좀 까다롭기는 했었는데 왜 까다로웠는지 또 얘기해 줄 거고, 사회정의, 국가와 시민윤리 전부 다 괜찮은 문제들이야. 선생님이 느낄 때 9월과 결이 되게 비슷해졌어. 원래 학평이랑 모평이랑 그 결이 좀 차이가 있는데 선생님이 느낄 때 9월 모평을 내신 분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꽤 있던 것 같아. 그 결과 10월의 결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9월의 결, 10월의 결을 생각해보면 수능도 이 결을 따라갈 거야. 그래서 10월 모의고사 선생님이 문제를 보기 전에는 이거 풀이를 간단하게 하나 못하지 않을까라는 시간상 너무 빠듯하니까. 근데 해야겠더라고. 6, 9월과도 연결되고요. EBS랑도 연결됩니다. 자, 이제 어디 한번 같이 볼게요. 오답률 1위부터 봅니다. 등급컷 기준으로는 45, 41, 37, 30이지만 실제로 이거는 고3 애기들만의 대상으로 하는 등급컷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약간 더 높겠죠. 자, 이제 오답률 1위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거를 왜 이렇게 많이 틀렸을까? 자, 이 오답률 1위에 대한 선생님의 설명이고, 이거는 약간 개념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문제 출제 방식과 애기들을 현혹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 문제는 당연히 얘는 자유주의, 여기죠. 자유주의 써왔어야 되는데 여기 띄웠어야 되는데 자유주의, 얘는 보수주의입니다. 어렵지 않아. 아무도 본인도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야. 그냥 답을 막 골랐어. 1번 고른 아이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 1.8%가 고르긴 했더라고. 대충 찍은 거겠지 이건. 자, 이제 여기서의 포인트입니다. 정답이 5번인데 22.3%가 얘를 골라서 77%가 오답률이잖아. 대부분의 친구들은 46%의 학생이 4번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2번을 고른 친구가 27.5%야. 자, 계획된 문제입니다. 이 계획된, 이 설계된 문제에 낚이면 안 돼. 그래서 이게 왜 계획됐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들 머릿속에 자유주의, 당연히 해약 금지의 원리와 자발적 동의라면 오케이. 보수주의, 당연히 사랑은 필요하지. 하지만 사랑만 가지고는 안 돼. 거기에 혼인관계도 있어야지. 종족보존까지 나오고 막 이랬어. 출산까지 나왔어. 그럼 이거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야. 자, 어떻게 설계됐는지 오늘 선생님이 거기다 손글씨로도 넣어놨어. 왜냐면 쓰는 게 너무 아까운 거야, 시간이. 그래서 애기들 다 적어줬어요.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자, 보세요. 시험을 구성하고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낚이지 마. 평가나 판단 여부를 묻는 선지와 정당성을 주장하는 선지는 둘이 다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잘 봐봐. 사회계약에 근거하여 사회제도의 사형제도의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대. 정당성을 판단해야 하는 경우라면 루소도 긍정, 베카리아도 긍정입니다. 이건 판단 여부니까. 그런데 결과가 달라. 그렇게 해서 판단하자 루소는 그래서 사형제는 정당하지라고 결론이 나오고, 그래서 사형제는 부당하지라고 결론이 나오는 거야. 시험 문제는 얘를 낼 수도 있고 얘를 낼 수도 있는데 애기들은 그걸 구분하지 않은 거야. 이 구분하지 않는 문제 유형을 선생님이 또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여기야. 베카리아. 봐봐. 사회계약에 근거하여 사형제도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베카리아 입장에서 맞는 말이겠지만, 베카리아가 사회계약에 근거하여 사형제의 정당성을 주장한다면 틀린 말이지. 같은 맥락으로 갈퉁 가져보자. 갈퉁에게 직접적 폭력, 전쟁은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다라고 한다면 맞는 말입니다. 왜? 도덕적으로 평가했을 때 전쟁은 안 되는 거거든? 옳지 않은 거거든. 그러니 평가의 대상인 건 맞아. 그런데 직접적 폭력, 전쟁이 도덕적으로 정당할 수 있다는 틀린 말이지. 이게 2번 성과 사랑에 붙은 거야. 성과 사랑 문제 다시 돌아가 봅니다. 1번을 고르는 건 답도 없어. 이거 1.8%. 이건 아니었어. 그 다음에 이 부분들 3번도 2.4%밖에 안 골랐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제 2번과 4번인데 어디 한번 보자. 자발적 동의에 의한 성관계는 비도덕적일 수가 없다? 왜? 자발적 동의였지만 해악했다라면? 그렇다면 이게 비도덕이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어. 근데 여기에 한 번 낚인 아이들이 24%였다고. 근데 이거를 잘 건너갔어. 근데 4번에서 낚인 게 46%였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자유주의가 보수주의가 어떠한 주장을 하는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지금 알고 있는 레벨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자, 봐봐. 부부 사이의 성적 관계만이 도덕적 평가의 대상일까? 아니지. 보수주의 입장에서 자유주의? 야, 결혼 안 했으니까 비도덕이야 라고 하는 순간 평가의 대상인 거야. 야, 결혼 안 했는데 사랑만 있으면 어떻게 중도주의? 너 비도덕이야 라고 하는 순간 평가의 대상인 거야. 그러니 이것만이 평가의 대상일 수는 없지요. 자, 사랑에 결부된 성적 관계가 도덕적인 경우가 있지. 어떤 경우? 사랑에 결부됐든 안 됐든 뭔 상관이야. 해악 금지와 자발적 동의라면 도덕적이고. 그 다음, 자, 사랑에 결부됐어. 근데 혼인했다면 도덕적이고. 그러니 답 5번입니다. 이건 완벽히 설계된 문제야. 혹시 시험장에서 정당성 판단 여부와 정당성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게 있으면 이건 애기들이 구분해줘야 되는 부분들이야. 그러니까 이건 선생님이 일부러 이게 다시 수능에 나오기는 힘들 겁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애기들을 낚는 베카리아, 갈퉁 뭐 이런 거 만들려면 막 수십 가지 만들 수 있어. 근데 이런 부분들의 정당성 판단 여부와 정당성을 주장하는 부분이 다른 이 설계된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오답률 1위를 봤다면 오답률 2위로 갑니다. 오답률 2위 까다로웠어. 그래서 선생님도 이걸 냈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비 테일러, 의리 싱어, 그리고 병이 레오폴드인 건 어렵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틀리진 않았어.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골랐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답은 3번이었습니다. 근데 기억, 디귿, 리을을 고른 친구가 41.9%입니다. 약 30%, 31%의 학생들이 요거를 골라서 맞췄는데 얘를 고른 애들 더 많았던 거야. 즉 기억을 고른 친구가 많았던 거지. 신의의 의무 때문입니다. 테일러 입장에선 인동식이지. 테일러만 맞는 말로 나온 거야. 싱어는 쾌감순이니까 안 되고 레오폴드는 동식물 애게만 안 되고 그러면 인동식이니까 테일러만. 근데 있잖아. 테일러의 신의의 의무는 동물의 하나니의 의무입니다. 이걸 한 번도 겨냥해서 낸 적이 없으니까 애기들이 이거를 기억했다면 생각하면서 되짚어보면서 이걸 냈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걸 되짚어볼 그런 여력이 없었다라면 이거는 많이 틀렸을 문제야. 오히려. 우선은 생태계의 선과 개체의 선은 동등한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라는 건 모두 다 맞습니다. 레오폴드 입장에서는 생태계의 선이 개체의 선보다 중요하니까. 테일러나 싱어 입장에서는 여기 생태계의 선이 선보다 개체의 선이 더 중요하니까. 얘는 동등한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 다 똑같아. 생명이 있는 존재라면 종에 관계없이 도덕적으로 배려돼야 된다. 테일러 입장에서 인동식이니까 맞는 말이지만 싱어는 쾌감수 능력까지만. 그 다음에 여기 생명이 있는 존재라면 종에 관계없이는 레오폴드도 맞는 말이죠. 그리고 이건 호혜성이 아니죠. 서로 주고받는 게 아니야. 테일러든 싱어든 레오폴드든 주고받기 때문에 도덕적 관계를 설정한다의 개념이 아니죠. 이건 나머지는 어렵지 않았어. 기억 때문이죠. 자, 기억, 신의 의미가 도대체 뭔데? 애기들, 선생님이 스펙트럼부터 시작해서 킬러 마스터 거기까지 그리고 오늘 준 것 중에 9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 송글씨 9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이기는 해. 그래서 나는 이거를 항상 넣어놨어. 스펙트럼에도 넣어놓고 킬러 마스터에도 넣어놨어. 이유는 심플합니다. 너무 중요하거든. 그리고 나는 거기 하나 더까지 넣었죠. 실제로 우선성 원리까지 넣었단 말이야. 그럼 자 봐봐. 자연 존중의 의무? 정말 유치한 선생님이 악불성보. 정말 유치하죠. 나도 알아. 근데 나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악불성보, 악행금지, 불간섭, 성실이 신의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보상적 정의의 의무까지. 그럼 신의의 의무가 도대체 뭔데요? 신이라는 건 성실하다라는 거. 즐거움을 위해 사냥하거나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야생동물을 안 죽이지 말라는 건 아니야. 내가 먹기 위하여 야생동물을 잡아먹는 건 그건 인정해. 근데 자, 취미야.
솔직히 선생님이 이 이야기 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도시어부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 근데 나 가끔 보면 좀 무서울 때가 있어. 어떤 경우냐면 이만한 이런 물고기를 잡는 거야. 재밌어 거기까지는. 근데 이제 물고기를 잡고 막 길이를 이만큼 재. 그럼 얘가 파닥파닥 거리니까 내가 안고 있다 막 사람들이 떨어뜨리잖아. 그 파닥파닥거리고 막 떨어지는데 뭐 엄청 크니까 막 두 사람이 낑낑대기도 하고 막 1m 막 이러고 막 이렇게 자로 재본단 말이야. 그리고 아 이제 방생해줘야지, 살려줘. 선생님 생각할 때 99% 죽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밖에 오랜 시간 밖에 노출되어 있었고 물고기가 그 다음에 계속 짚으면서 계속 툭툭툭 떨어지고 온 몸이 상처고. 그래서 나는 그거 보면서 좀 무서워서 잘 안 보기는 해. 근데 가끔 재밌을 때도 있어. 나 이경규 아저씨 좋아하거든. 근데 어쨌든 이 경우에 선생님이 그 예시를 여기 때 드는 거야. 그거 재미삼아 사냥하는 거거든. 재미삼아 낚시하는 거거든.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거야. 근데 내가 먹기 위하여 낚시를 했어. 내가 먹기 위하여 물고기를 잡았어. 그거는 인정. 먹이 사슬까지 부정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이렇게 성실의 의무,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낚시하지 말아라는 풀떼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이 물고기 입장에서는 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저기 물고기가 있네. 아 내가 저거 지렁이 먹어가지고 나의 생명을 보존시켜야지. 나의 고유의 선을 증진시켜가지고 목적론자 삶의 중심으로서 이런 생명 증진 활동을 해야지. 이런 개념으로 들어온 거거든. 얘는 성실하게. 근데 그게 재미였던 거야 인간한테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딱 먹는 순간 얘한테는 낚시의 재미삼아 들려보내줬다가 갑자기 또 버려지는 거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그건 기만행위거든. 그러니 이런 기만 행위는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동물에게만 가능합니다. 한 번도 선지화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애기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헷갈릴 수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선생님이 또 가지고 온 게 하나 있어. 어떤 부분이냐면 한 번도 선지화되지 않았지만 선지화되는 순간 헬게이트가 열리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부분 가지고 왔어요. 어디냐면 오늘 선생님이 10월 모의고사에 그 밑에다가 자료 플러스 넣어놨죠. 이 자료 플러스는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EBS 수능 특강의 내용입니다. 수능 특강의 내용 잠깐 볼까요? 선생님 이건 칸트잖아요. 이걸 누가 몰라요. 자연 중에 생명이 없는데도 파괴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왜냐? 그 자체가 소중한 게 아니라서 그 자체로 도덕적으로 존중받을 가치를 지녀서가 아니라 그것들을 함부로 대하면 인간성을 해치는 거잖아요. 이게 교묘하게 실제로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기준에서야 이걸 다 구분하고 다 알지만 한 번도 선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까지 설명을 안 하는 건데 신의의 저 의무와 비슷한 맥락이야.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예컨대 광물계의 아름다운 결정체. 이건 무생물이야. 거기 쓰여있죠? 거기 그대로야. 아름다운 결정체야. 이건 아름다운 결정체. 그리고 식물계의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 파괴하는 것도 더럽고 그 다음에 뭐 이런 후지고 이런 거 파괴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이건 아름다움을 파괴해서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한 번도 야 아름답지 않은 걸 파괴하는 건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내질 않았을 뿐이지. 근데 평가원은 한 번도 그걸 내진 않았지만 그리고 나도 안 건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내용 자체는 애기들이 받아보는 교과서, 애기들이 받아보는 EBS, 애기들이 받아보는 시험지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저걸 이야기하고 있었어. 그럼 자 생각해보자. 무생물 혹은 식물의 아름다움은 이걸 파괴하는 성향이죠. 무엇을 건드느냐? 빨간색으로 쓰면 사랑하도록 준비시키는 감성의 정조인 인간 안의 감정을 약화시킵니다. 아, 사랑을 준비하는 감성을 약화시키니까 문제구나. 구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럼 그 다음은요. 자 봐봐. 동물도 함부로 대하지 말래. 동물들을 폭력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잔악하게 다루는 것은 동물을 잔악하게 다루는 것도 행위는 무엇을 또 약화시키는 거냐면 사랑의 준비 감성이 아니야. 동물의 고통에 대한 공감을 감소시킵니다. 실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감성, 즉 공감의 이러한 감성인지 아니면 사랑을 준비하는 감성인지. 애기들은 잘 못 느꼈겠지만 선생님의 이
킬러 마스터에 그리고 계속 손글씨로 주는 거에도 이 광물은 애기야 다이아몬드야. 아름다운 광물이거든. 저걸 넣어놓긴 한 거야 내 기준에선. 무생물이지만 아름다움. 즉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 뭐지? 무생물. 이렇게. 실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걸 한 번도 건든 적이 없으니까 어색하지. 근데 EBS 선생님이 지금 애기들한테 보여준 건 이건 EBS야. EBS 출처야. 그대로야.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근데 선생님도 이걸 선지화시키지 않은 건 설마 이것까지 내겠어라는 마음이 있거든. 근데 이번 10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걸 건든 거지.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 결이 비슷하면 이것도 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것 때문에 실제로 오늘 수업을 결정한 것도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이야 혼자 해도 되지만 이걸 혼자서 찾아가는 건 힘든 일이거든. 근데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 자, 이제 그 다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을 고르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체크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롤스 노직입니다. 자유롭게 양도된 재화도 재분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롤스 입장, 노직 입장 둘 다 O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있습니다. O. 근데 실제로는 선생님의 기준에서 얘기해 줄게요. 평가는 저 선지를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요라고 이야기하면 재분배라는 이 표현을 노직은 요즘에 평가는 안 쓰고 있거든. 그럼 저거 쓰면 안 되진 않아요. 교정을 위해 재분배를 인정한다라는 말이 원전에 쓰여 있기 때문에 그걸 쓴다고 배척되는 건 아닌데 평가는 이걸 안 쓰기 시작한 지가 좀 됐어. 하지만 선생님 기준에서는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 왜냐면 워낙에 원전에 있는 내용이니까. 하지만 평가원이 쓰는 워딩 자체는 아니다라는 건 실제로 맞는 말. 하지만 교정할 수 있잖아. 선생님이 이거 손글씨로 이거 맨날 여기야 잘못됐어. 부정의가 발생했어. 그렇다면 재분배 할 수 있어. 그러면 이 재분배 여기서 이제 교정을 이야기하는 재분배예요. 실제로는. 그럼 얘는 무엇이냐? 이거죠. 선생님이 조건 1과 조건 2로 얘기하죠. 취득에서의 조건 1, 이것도 다 손글씨에 쓰여 있어요. 취득에서의 조건 1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자연물에서 얻는 행위. 거기에 비해서 이전에서의 조건은 정당한 소유권을 가진 자들이 자유롭게 이전. 근데 자유롭게 이전했다고 해도 정당한 소유권이 없는 경우라면 이거 부정이야. 이런 경우 자유롭게 이전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당한 소유권을 갖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노직 입장에서. 소유권 없는 자가 자유롭게 이전을 했어. 그럼 당연히 교정의 대상이죠. 그래서 교정의 대상 가능. 이렇게 알아두는 게 더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렇게 나와도 이상하지는 않다. 왜냐? 다시 얘기하지만 정부는 교과과정 안에서 문제를 출제한다고 치면 EBS나 그 다음에 학력평가는 저거를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평가원 다 알긴 할 거거든. 평가는 이걸 반영할지는 잘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히 그 결은 9월과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 아니, B를 보자. 천부적 재능의 분포는 임의적으로 부정의한가? 아니, 이거는 그냥 정의도 부정의도 아니야. 근데 이거를 은근히 또 틀린 친구들 가끔 궁금해. 이거 어떻게 틀릴 수 있지? 왜냐면 선생님이 이거 맨날 그림으로 그려놓습니다. 손글씨에. 손글씨에 몇 페이지냐면 손글씨 페이지에 노직의 얼굴 아니 노직이래. 원빈의 얼굴, 내빈의 얼굴 페이지 17페이지. 원빈처럼 태어나고 내빈처럼 태어나는 거 정의도 부정의도 아니고 임의적 사실이에요. 이걸 고를 수는 없었어. 그러니 니은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모든 구성원들의 이익 여기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보장된다고? 평등하게? 애기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은 유사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삶에서 유사한 그 기회를 얻는 것이지 모든 이익이, 돈이, 재화가 그게 나눠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 롤스가 부정할 말입니다. 자, 그런데 리을입니다. 최초의 취득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도 선생님 취득의 원칙이 적용되면 이거는 적용되지 않아도 자연적 자산에 대한 개인의 배타적 권리는 인정되는가? 선생님 아까 여기 분명히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된댔잖아요. 그리고 자발적 노동을 통해 예를 획득했다면 그러면 이거 인정되는 게 어떻게 오일 수 있어요? 자연적 자산 동그라미. 이게 자연적 재능이라니까. 천부적 자산이랑 똑같습니다. 원빈 얼굴. 근데 이 내용 잘 봐봐. 다시 돌아가서. 선생님 여기 뭐라고 쓰여져 있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발적 노동을 통해 굿즈를 획득하는 겁니다. 이 쥐는 굿즈였어. 이건 뭐냐면 자연물에서 어떤 무언가를 얻는 거야. 근데 자연적 자산, 천부적 재능은 내가 타고 태어날 때부터 내 팔다리는 내 거야.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6, 9월이 노직의 모든 내용이 저걸 향해 있거든. 그래서 이건 선생님이랑 오늘 사회정의 하면서 정리하긴 할 거예요. 그러니 얘는 배타적인 권리 인정되지요. O입니다. 왜냐? 이건 그냥 내가 타고 태어난 거야. 타고 태어난 것들이야. 근데 아까 저 취득의 원리가 적용돼야 된다라는 이 부분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사과나무에서 사과 따는 그런 개념이지. 그러니 태평양의 고래는 다 잡을 수 없어요인 거야. 근데 올해 6월과 9월이 얘를 겨냥하고 있고 오늘 선생님과 사회정의를 하고 나면 이 부분이 정리가 될 거야. 그리고 나는 이게 올해 수능으로 연계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수업을 하면 아 그래서 저 10월에 저게 5였구나라는 걸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오답률 4위입니다. 오답률 4위인데 어디 한번 볼게요. 애기들 선생님이 에티켓에 있는 내용 가져왔다. 내가 왜 이 결이 6, 9월이랑 비슷하다라고 그러니까 특히 9월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냐면 선생님은 애기들에게 에티켓을 주면서 올해 EBS의 이 표현들이 9월의 모든 킬러의 선지들로 갔다 그랬잖아. 실제로 이 내용들이 EBS에 있는 내용이 되게 많아 10월에. 그러다 보니까 그래. 선생님이 지금 에티켓에 있는 내용의 일부를 OX로 가지고 왔어요. 1분 줄게요.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풀어보세요. 우리 이거 다 에티켓에서 했던 내용들이에요. 페이지는 10페이지. 학력평가에 있어요. 학력평가. 같이 볼까요? 코먼웰스를 설립한 사람들. 신약에 의해서 주권자의 행위와 판단을 자신의 것으로 인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10월 모의고사에 선지로 나왔고 이게 아까 우리 서버 풀었던 그 내용이랑도 겹치죠. 사람들은 모든 인격을 떠맡는 권리가 주권자에게 부여된 것. 만인 상호의 신약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근거로 주권자 측에서 신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신약, 약속을 통해서 즉 신이 믿음의 그 약속을 통해 얘한테 준 거잖아. 자기 스스로 얘를 파기할 수가 없어. 주권은 분할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들의 권리는 본질적이며 분리도 불가능해요. 주권자가 직접 포기하지 않느냐라는데 실제로 파기도 못하고 포기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실제로 현실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게 홉스의 물론 이거는 다시 얘기하지만 선지 자체가 아니라 제시문의 내용, 원전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선지화되진 않을 겁니다. 이게 잘 가다듬어져서 선지화되겠지만 주장 자체를 볼 때는 선생님 어떻게 주권자가 직접 포기해? 그러니까 포기하는 경우가 없다는 거야. 신약 파기할 수도 없거든. 그럼 얘 5가 됩니다. 양도도 안 돼요. 자연 상태가 아닌 사회 상태를 통해 소유권이 정당화된다. 자, 선생님 이거 엄청 강조한 부분입니다. 올해 EBS가 계속 로크와 홉스를 비교하면서 자연 상태선 소유권 없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러니 자 봐봐. 자연 상태가 아닌 사회 상태를 통해. 이 얘기는 뭐냐? 홉스 입장에서 자연 상태에서는 배타적 소유권이 없어. 인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맨날 똑같은 예시 들죠. 토끼에 대한 권리. 이 토끼에 대한 권리야라고 이야기하면 치타도 이 토끼에 대한 권리가 있고 사자도 이 토끼에 대한 권리가 있어. 토끼는 누구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주인이 없어. 배타적 소유권 없는데 이게 사회 상태로 가면서 소유권이 정당화되죠. 그에 비해서 로크는 국가와 시민들 상호이익의 증진이 아니야. 시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자연 상태가 아닌 사회 상태를 통해 소유권이 정당화된다. 아니요. X입니다. 왜냐? 로크 입장에선 이미 자연 상태에서도 소유권을 지니고 있단 말이야. 재산권 있잖아.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은 그런데 왜 사회계약을 맺어요? 재산권도 있고 소유권도 있는데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인신과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확실하게 향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계약을 맺는 거지. 그러니 자, 이게 오답요 사회였다? 근데 어디 볼까요? 홉스와 로크입니다. 주권 분할? 안 된대잖아. 사회계약 파기? 안 된대잖아. 그리고 상호 간의 이익 전제? 안 된대잖아. 사회계약으로 자연 상태의 재산권이 보장된다? 자연 상태의 재산권, 홉스 입장에서는 안 맞잖아. 자, 왜 결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냐면 갑자기 생뚱맞게 무언가를 나온 게 없어. 전부 다 애기들 교과 과정 안에서의 EBS와 기출의 이런 선지들을 가지고 냈던 거야. 그리고 선생님 아까 천부적 자산은요? 그거는요? 6, 9월에 있었거든. 그래서 결이 더 강조되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따가 선생님이랑 사회정의 하면 되고 세 문제는 빠르게 넘어갈게요. 갑은 갈퉁 그리고 을은 칸툰인데 애기야 요번에 EBS가 계속해서 갈퉁의 구조적인 폭력 비의도적이다라는 걸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지? 자 생각해보세요. 문화적인 폭력이 기저층을 깔고 있어요. 문화적인 폭력이 기저층을 깔고 있어. 그래서 구조적인 폭력도 정당화시키고 그 다음 직접적인 폭력도 정당화시키잖아. 저걸 구조적인 폭력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 뿐 비의도적인 차별 이런 부분 정당화될 수 있다. 이 얘기는 무엇이었냐? 문화적인 폭력으로 인해 구조적인 폭력이 정당화되고 문화적인 폭력으로 인해 직접적인 폭력의 정당화. 이건 선지와의 습격치. 이걸 변형시킨 거야. 비의도적 차별이라는 표현으로. 근데 생각보다 3번 고른 친구들이 꽤 있어. 애기야, 칸트는 세계 정부 안 돼요. 단일 정부 안 돼요. 단일 정부 안 돼요. 세계 정부 안 돼요. 다만 이거는 알자. 애기야, 연맹은 단일 연맹입니다. 연맹은 하나여야 돼. 평화적인 수단과 과정으로는 진정한 평화를 실현할 수 없다. 아니요. 진정한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간의 적대적 행위 중단은이라고 한다면 얘는 평화 조약일 텐데 그러면 이거 중단됐다고 해서 평화 상태를 보증하지 않아요. 평화 연맹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화정도 해야 되고 되게 많은 것들이죠. 국가 정치 체제에 영향을 줍니다. 칸트 입장에서는 공화정 해야 되잖아. 이건 빠르게 넘어갈게요. 오답률 이제 50% 밑으로 떨어졌죠. 갑은 싱어 그리고 을은 롤스입니다. 국내 부조와 해외 원조의 의무를 규정하는 근거가 다르지 않지요. 세계 시민주의잖아. 그리고 이 싱어 입장에선 국정 무관이잖아. 목적, 을 입장, 즉 롤스 입장에서 원조 대상국의 복지 수준 향상은 원조의 결과는 괜찮아. 결과는 괜찮아. 근데 목적일 수는 없어. 목적은 언제나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하게 바꿔야 되는 게 목적이죠.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디귿. 질서 정연한 사회의 기본 구조에 적용되는 모든 원칙 X. 왜? 롤스 입장에서 차등의 원칙 안 되잖아. 그리고 이유도 선생님이 엄청 강조했습니다. 차등의 원칙을 국제사에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 국제사에서 적용하지 않느냐라고 하면 그것도 이해해야 해. 그걸 풀어서 쓰면. 아까 갈퉁도 딱 풀어서 쓴 거야. 문화적인 폭력이 구조적인 폭력도 직접적인 폭력도 정당한다를 알았다고 쳐자. 근데 비의도적 차별? 이게 뭐지? 아니 비의도적 차별이 구조적인 폭력을 얘기하는 부분이야. 그걸 이해했었어야 돼. 마찬가지로 차등의 원칙을 풀어서 쓴다면 차등의 원칙은 천부적 자산의 영향, 청부적 우연성, 자연적 우연성의 영향을 줄이고자 하는데 국제사회에서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사는 이유는 자원이 많아서나 천부적인 우연성 때문이 아니야. 체제 때문이지. 천부적인 우연성만 따지면 애기야 지금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우월하지. 북한은 자원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우리나라에 비하면 얼마나 많은데 근데도 불구하고 얘가 못 사는 이유는 체제가 잘못돼서야. 그래서 차등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게 롤스였습니다. 원조 주체에 자기의 이익 고려, 해외 원조의 목적 달성을 저해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싱어 입장에선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으로서 자기 이익까지 고려해야 돼서 조건부 의무입니다. 내가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에 처할 거라면 원조 안 해도 되죠. 마지막 이것 때문인데 이거 유교로만 구분해서 아이들이 틀린 것 같아. 얘는 순자고 얘는 묵자입니다. 순자 성악설이거든. 본성의 확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골라서 틀린 친구들이 꽤 많았어. 근데 이걸 골랐다고 할지라도 오답률 자체가 50% 밑으로 떨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
음악을 활용하여 백성의 감정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다라는 이 순자는 성악설이다. 묵자는 언제나 시험에 나올 때 딱 두 가지야. 이익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겸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국가관계에서는 통치자는 백성의 이익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국가관계에서는 다른 나라도 무차별적으로 사랑해줘야 된다라고 나오고, 그리고 이게 음악과 연결되면 음악 즐거움을 줄 수는 있어도 그래도 이익이 안 되니까 하지마! 라고 하는 게 묵자의 입장입니다. 빠르게 넘어갔어요.